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샤오펑 P7 시승 중입니다. 자, 샤오펑 P7의 뭐 스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라이브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신호가 약한 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라이브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촬영을 시간이 날 때 해야죠. 밤에 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샤오펑의 원래 가장 최대 장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거의 테슬라에 근접한 수준, FSD에 근접한 수준의 주행 보조를 자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L2급을 가장했지만 거의 L3급의 이런 주행 보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 NGP를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NGP를 했을 때는 이렇게 증강현실 뭐 HUD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금 현재 계기판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 중앙 인포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는 정보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계기판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홍채 인식이 사용자의 시선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좋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사실 출력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나오는 차들이 막 400kW, 막 500kW 이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360kW인가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출력 자체는 얘가 자체가 나온 게 20년도 말이기 때문에 하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때 당시만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고출력이었는데 이제 22년도에 와서는 고출력까지는 아닌 거죠. 2년 정도 됐으니까요, 얘도. 그래서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진행 중이죠. 하지만 이제 출력적으로는 아마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높은 출력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가장 헤매는 부분이 이 세팅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칭찬을 많이 하지만 내연 정통차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 세팅일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팅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을 찾는 쪽입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에서 이제 최대한 중앙을 찾아가는 세팅을 좀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스포츠 모드에서의 세팅입니다. 상당히 이 스포츠 모드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속 시에 이런 가속감이 느껴진다는 부분이라던가 노면을 어느 정도 읽어드려서 내가 지금 고속으로 잘 달리고 있구나를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이 차가 조금 알맞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승하는 차량은 잭나이프 도어에다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간지에 조금 몰빵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편의상이 조금 부족한 것도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샤오펑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차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기껏해야 5년, 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5년 정도 된 겁니다. 5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도 2년 정도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행보조를 끄고 여기를 회피를 한 다음 근데 또 앞에 사고가 났나? 왜 아직도 이 정체가 안 풀리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NGP를 키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의 업체들은 시속 3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ACC가 꺼지게 되죠.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도 앞에 차량과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제동 및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샤오펑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만큼 강렬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핸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조명을 켜면 좀 보이실래나 핸들이 이렇게 라인을 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지금은 약간 떨어지지만 펀드라이빙 쪽에 상당히 공을 들여놓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타면 탈수록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사실 촬영이 아니면 제가 주행보조를 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며칠 운전하면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펀드라이빙에 있어서 상당한 이 세팅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요. CDC, 에어서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의 세팅,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노면에서 들어오는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매우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고가 났구나. 사고가 두 곳이 났네요. 자, 중국에서 이런 또 사고 현장도 보시고 재밌는 중국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약간의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단점입니다. 역시 차량 설계를 많이 해본 게 아니고 이게 샤오펑의 두 번째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표준 체형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체형에 있어서는 약간 이 암레스트 대신 쓰는 이제 센터 쪽에 이제 수납 공간 이 부분이 조금 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문 쪽에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비를 보자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보통 한 100km당 20kW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노말 모드로 가게 되면은 한 18kW 정도 소모하는 것 같고요. 에코 모드로 가면은 이제 한 16, 17kW 요 근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등급에 있어서 상당히 주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드별로 색다른 운전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비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하루에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비 테스트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충전을 다 했을 때 530km 정도 나오고 530km에서 이제 얼마를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갑니다. 집에 회사를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보통 200km 정도 더 남아 있어요. 한 250km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전력을 좀 많이 먹는 세팅인 스포츠 모드의 회생제동 최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력을 최고 많이 먹는 세팅을 해놨더니 지금 잠깐 이제 멈췄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21.4가 찍히지만 아마 원래대로라면 한 23 정도가 찍혔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80kW의 이제 배터리지만 이제 사실 얘가 이제 회생제동이
없음, 저, 고 이렇게 세 단계밖에 없습니다. 최근 차량들이 이제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회생제동 쪽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나머지 장점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한다. 어차피 펀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본인이 펀드라이빙을 위한다 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하실 만한 차고, 네, 패밀리카로 사시기에는 약간 조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펀드라이빙 위주의 차량이지 패밀리카로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뒷좌석이 조금 불편해요. 예, 왜냐면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제 머리 쪽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들고요, 앉았을 때.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러분 차량을 개발할 때 앞좌석에 신경을 많이 쓴 차는요, 뒷좌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도 앞좌석에 좀 많은 것을 투자한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급에 비해서 뒷좌석의 옵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중국 전기차들의 세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약간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패밀리카는 완전 진짜 패밀리용을 위해서 휠베이스 엄청 길게 뽑아내고 실내 공간 최대한 뽑아내고 편의사항 많이 넣고 대신 출력은 조금 애매한 수준 막 이렇게 넣고, 이렇게 펀드라이빙을 위한 차는 출력 적당히 넣거나 아니면 엄청 몰아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편의사항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경향이 많이 쏠려요, 전기차들이. 그래서 이 P7은 약간 펀드라이빙 쪽에 좀 많이 세팅을 맞춰 놓은 것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는 이런 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 중국 샤오펑 차주 모임 그룹 채세에 가끔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P7과 P5 이제 뒤쪽에 부모님이 타셨는데 P5를 더 좋아하시더라, 이런 글도 올라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차를 좀 타보신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뒷좌석 세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P7의 장점과 단점을 마지막으로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 차량은 펀드라이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퍼포먼스 차량은 후륜 차량은 제가 아직 못 타봤고요. 후륜 차량은 좀 더 뒷좌석 승차감 쪽에 투자가 돼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펀드라이빙을 위해서 나온 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외관과 이제 실내에 좀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많이 한 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잭나이프 도어라던가 이런 옵션,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옵션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위 간지라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제 장점인 이제 피곤할 때의 주행 보조, 그리고 ADAS 기능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올 퍼포먼스 P 버전은 이제 레벨 3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펀드라이빙도 즐기고 이제 장거리를 뛸 때 스트레스도 줄이고 이런 이제 좀 다용도의 차량 이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P7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패밀리카로 쓰신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최고 추천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얘는 퍼포먼스 버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자, 뭐 그 정도로 약간의 단점들, 인체공학 설계가 약간 부족하다.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인체공학 설계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솔직히 가격 대비해서 당연시 생각되는 옵션이 없는 게 가끔 나온다. 이제 뭐 보조석 통풍. 사실 이제 7천만 원이 넘는 차에 보조석 통풍이 없는 경우, 앞좌석은 보통 다 들어가죠. 그 정도 가격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퍼포먼스 차량은 너무 약간 니치마켓적인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후륜차라면 모르겠는데 이 퍼포먼스 트림은 그런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향후 이제 샤오펑 P7 차량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이 차량의 약간의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차량의 단점은 장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몰아본 중국 전기차 중에서 세팅 방면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주행은 상당히 경쾌하고, 우리 휠베이스가 3m가 다 돼가는 이런 차량인데도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세팅에서 이게 이렇게까지도 차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긴 합니다. 물론 예상범위에서 거의 최고치여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량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휠베이스가 짧아서 하는 펀드라이빙과 휠베이스가 좀 긴 상태에서 하는 펀드라이빙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차량의 장점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다. 너무 재밌어요. 촬영 때문에 제가 지금 주행 보조했는데, 제가 이 차량을 시승하는 이 3일 동안 촬영이 아니면 대부분 제가 운전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이런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가. 시승을 할 때 대부분 주행 보조를 켰죠. 저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강점들을 좀 더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 차량을 타보고 시승해보고 이 즐거움을 같이 느끼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고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